그러면 이어지는 순서 색다른 뷰에서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또 코로나 혹은 언택트 이렇게 성장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어제 기억에 저희가 뭐 카페24 그리고 코리아센터 같은 데이터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들을 살펴봤는데 이러한 종목들도 당연히 오늘 잘 가겠네요. 예, 부럽네요. 제가 우연히 맞췄겠죠 또? 월요일 날 또 2차 전지 그때 다 못해서 네. 뭐 해드린다고 전해질부터 얘기 드렸는데 천보가 또 오늘 날아가 버렸네요. 16만 원 돌파하고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뭐 자리 봐달라고 할 때 뭐 14만 원 초반까지 오는 거는 정말 기대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14만 원 중반만 와도 땡큐라고 하고 사야 된다 근데 결국 그냥 또 가버렸어요. 그 2차 전지는 못 잡으면 계속 가버려요. 천보 날아가고 그 다음 날에 풀무원 했나요? 그렇죠. 네네. 제가 4일 나오니까 풀무원도 밑에서 그 다음 날부터 올랐고 그 다음에 어저께는 또 이 우연인가요? 아니면 방송을 이용하는 건가? 아니면 제 그 영향력은 없거든요. 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영향력 없는데 어제 카페24랑 코리아센터 비교했잖아요. 오늘 왜 날아가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냥 이 무료 방송만 봐도 그냥 아시고 사시는 분들은 잘 됐다는 거. 그리고 코리아센터랑 카페에서 오늘 가네요. 그리고 오늘도 또 뭐 하면은 또 갈지도 모르니까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이 시간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이게 유튜브로 보니까 바로 송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뭐 완전 이 지상파를 유튜브식으로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틀리기 때문에 좀 재밌는 걸 해야지 아무래도 조회수나 이런 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제목은 마이클 버리의 줍줍 투자 서프라이즈 이걸 했거든요. 마이클 버리요? 이게 네 빅숏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봤어요. 보셨어요? 그 주인공이 마이클 버리거든요. 거기 이제 제목 뭐죠? 그 배우 이름이 뭐죠? 배트맨이잖아요. 배트맨 다크나이트. 크리스찬 베일. 네. 그분. 배트맨이신데 저한테 배트맨이요. 배트맨이 이제 마이클 버리 교수로 나오잖아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그 마이클 버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가봤더니 다 빈집이고 이런데 계속 가격은 오른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도 위험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골드만삭스 이런 데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줄 테니 만약에 그게 부도가 나면 나한테 돈을 이만큼 줘라.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이클 버리고. 쟤 돌았네. 그래, 그렇게 많이 이자 부담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자만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파산되고 거의 파산의 위험까지 처하고 그러다 결국 서브프라임 터지죠.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에서 기억나세요? 칠판에다가 수만 프로의 수익률을 보드마카로 쓰고 딱 가잖아요. 네. 그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그때 번 돈으로 중소형주 위주의 투자를 해요. 그분이 인터뷰에서 그때 밝혔는데 자기는 인덱스 펀드를 싫어한다고. 왜냐하면 대형주가 인덱스 펀드에 담기다 보니까 인덱스 펀드 때문에 대형주가 왜곡이 돼서 나는 그 왜곡이 안 되는 중소형주 찾는다. 그래서 한국에 4개를 투자했어요. 중소형주 4개. 600억 정도 투자했고. 지금요? 그쵸. 근데 제가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 오텍이 날아가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저희 앵커님이랑 방송 초기에 오텍 했어요. 맞아요. 언제 했죠? 그때 파세코 제가 건드렸을 때 파세코 날아가고 5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오텍 하나 안 가고 네. 있었죠. 오텍만 안 가고 있었잖아요. 캐리어 에어컨 얘기하고 또 무슨 얘기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나 혼자 산다에서 그 배우가 나와서 차박을 하는데 저런 거 오텍에서 주문하면 캠핑카 만들어준다. 맞아요. 기억나시죠? 아니 그것까지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얘기를 갖고 왔어요. 이 나머지 뭐 갖고 있냐면 조선선제, 오텍, 이지웰, 비츠로스를 갖고 있는데 오텍만 안 갔었는데 오텍마저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 뭔가 도대체. 영화 저도 감명 깊게 봤어요. 서브프라임 때 엄청난 부를 이루었고. 근데 이런 능력이 있구나. 자 일단 들어가 볼까요? 기업 분석 들어가 보세요. 상장 기업 분석 클릭해 보세요. 오텍,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 이게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는 펀드예요. 사이언 에셋 매니저먼트 얼마 갖고 있죠? 8.62% 갖고 있어요. 근데 오텍에는 뭐라고 했냐면 단순 지분 공시를 5% 넘으면 해야 되거든요. 할 때 목적을 밝혀야 돼요. 단순 지분 투자인지 경영에 참가할 것인지. 근데 오텍에 경영에 참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 이런 차트는 언젠가 터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젠가 이거 금방 터져버렸네요 이번에. 이렇게 6년, 7년을 끌다가 영원히 이렇게 부착돼서 갈 수는 없어요. 이동평균을 계속 붙잡돼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언젠가 실타래가 풀리는데 지금 풀렸어요.
그리고 그 조선선제만 코스피 종목이에요. 이 마이클 버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들어가 보세요. 조선선제.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 5.14. 다 지분 공시했죠. 5% 넘었으니까요. 그 다음 이지웰 들어가 보세요.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 6.79%. 다 지분 공시한 거예요. 5% 넘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종목 비치로셀. 우리나라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를 해요. 600억 정도인데 아마 수익률이 거의 90% 될 거예요. 지금 다 합쳐서.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 5.32. 자, 이거 4개 갖고 있죠. 다 5% 넘게 갖고 있고 오텍을 제일 많이 갖고 있네요. 다 갔어요. 그래서 이건 우연일까? 마이클 버리가 그 뭐 서브프라임 때 한 번 그렇게 대박을 낸 것일까? 이 보는 눈 역시 뭐 아직 얘래 마이클 버리가 아직 뭐 워렌 버핏만큼의 대가가 되려면 아직 젊어요. 젊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어떤 세월을 보여줘야 되지만 역시 보는 눈은 뭐 서브프라임에 투자해서 반대로 먹은 거랑 중소형주에 투자해서 정방향으로 먹은 거랑 똑같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씩 좀 볼게요. 뭐 어떤 부분을 도대체 2개씩 나눠서 볼게요. 조선선제 오텍 먼저 보고 앵커님 의견 들은 다음에 이지엘 비치로셀 볼게요. 알겠습니다. 조선선제 이건 왜 봤나? 조선선제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조선에 관련된 건데 얘가 지금 언제 떴냐면 그 카타르 수주 나왔을 때 있잖아요. 네. 카타르에서 우리가 뭐 수주를 해서 뭐 10년치 일감을 벌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디자인 값을 프랑스에 뭐 내야 되고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 되고 막 그리고 뭐 직접 뭐 도크에 가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벌어들인 것보다는 뭐 그렇게 화랑이 아니다. 뭐 이 얘기 나면서 다 졌잖아요. 그때 조선소녀가 147%가 올랐어요. 갑자기 6월 달에. 근데 지금 마이클 버리는 처분을 안 했더라고요. 좀 아까 들어가 보셨잖아요.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가 아직도 갖고 있죠. 아직도 5.14를 갖고 있어. 처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에서 급등을 하더라도 그거를 처분을 안 하고 그냥 더 장기적인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선제는 조선업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약간 이게 거래량이 없고 이러다 보니 그런 어떤 카타르스나 이런 강력한 이슈가 나왔을 때 단타에 얽혀가지고 급등락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마이클 버린 팔지를 않았다는 거.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갑자기 뜬 오텍. 네. 제가 4개 중에 3개가 떠서 4개가 다 뜰 때까지 기다렸다 갖고 온 거예요. 오텍이 갑자기 날아갔더라고요. 날아갔는데 갑자기 또 하나가 떴죠. 지금 음압 구급차가 없어서 그렇죠? 음압 구급차에 맞아요. 네.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 주위에 정말 이쁜 구급차 지나가면 그 오텍 거라고. 디자인도 이쁘게 생겼어요. 동글동글이 기억나네요. 아니라 네. 그게 각지게 생긴 그거예요. 새 거. 그래서 오텍이 그거 만든다고 했는데 음악 구급차 갑자기 지금 그 이슈가 지금 터졌더라고요. 코로나가 다시 2차로 팬데믹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터졌더라고요. 그거를 봤는지 뭐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터뷰를 잘 한 자료가 없어요, 보통. 한국 기자분들이 한번 찾아가서 인터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 인터뷰 못하니까 온라인으로라도. 그래서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가 8.61을 갖고 있고 경영 참여까지 선언했어요. 그 마이클 버리가. 빅숏 안 보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보세요. 어차피 못 나가니까, 외출 못하니까. 그래서 오텍이 지금 떴는데 구급차 부분도 있고 캐리어 에어컨 부분이 있는데 그때 안 올랐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렌탈 사업을 시작했어요. 뭐 그 정수기 뭐 저기 캐리어로 에어컨으로 이름을 알린 다음에 캐리어로 뭐 냉장고도 출시하고 저기 공기청정기도 출시하고 쫙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렌탈 사업을 시작했어요. 코웨이처럼. 그런 부분 있고 음악구급차로 떠서 지금 뭐 수주 뭐 할 것이다 이런 뉴스 좀 나오고 그래서 지금 급등을 해서 신고가를 지금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이게 2016년부터 몇 년이에요. 4년 동안 끌다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터지는데 뭐 이거를 여기에 다 돈을 넣고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왜냐면 다른 게 날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어제 무슨 또 그 뉴스 나오지 않았어요? 누가 조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셀리버리로 돈 많이 벌어서 폐업합니다라고 여의도 식당에 누가 붙여가지고 지금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뭐 한 종목에 해서 뭐 급등을 하면은 좋은데 오텍도 여기다 다 넣어놨는데 갑자기 셀리버리가 옆에 친구가 간다. 그럼 그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 기다리는 사람만 이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오텍은 그런 네. 캐리어 에어컨 뭐 이런 쪽이나 음악구급차 이런 쪽 아마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어쨌든 저평가 됐다고 생각해서 마이클 버리가 투자했고 경영 참여를 선언해서 네. 지금 어떤 1차적인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사실 조선선제랑 오텍을 살펴봤는데 조선선제는 저희가 3월에 폭락장이 났을 때도 같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정말 옆으로 누워가는 그런 차트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6월 초에 한번 폭등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계단이 올라왔는데
뭐 이것보다 저는 오텍에 개인적으로 더 관심이 갔어요. 지금 뭐 테마가 가장 핫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뭐 마스크,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아크릴판이나 아니면 이런 구급차나 의외의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그런 제조 업체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투자 기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텍까지 주목을 해보고요. 또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지웰과 비츠로셀 빠르게 좀 살펴볼까요? 예, 그냥 이 역시 뭐 대가라고 불리거나 이런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슈퍼개미가 아니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슈퍼개미면 지금 놀러 갔죠. 해외여행 갔죠. 근데 그냥 이분이 뭐 보는 그 관점이 마음에 들었다면 그냥 딴 거 알지 말고 이분이 투자한 4개 종목 투자했으면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지웰은 저도 한번 이거 소개시켜 드렸죠. 이건 앞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콜센터 직원을 뭐 예로 들었지만 그거는 콜센터 직원분들이 워낙 사회적으로 계속 뉴스에 나오기 때문이고 콜센터 직원 말고도 일반 기업체에서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갑질을 당하거나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사무직이 육체적 스트레스는 없다고 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지웰 밑에 자회사에 이지웰리스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를 뭐 해소해주는 명상 프로그램이나 이런 치료 프로그램도 한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복지모를 운영한다. 뭐 이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마이클 버리도 다 파악을 하고 투자를 했겠죠. 그리고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무상증자도 나왔고 무상증자 했다는 건 뭐예요? 회사에 쌓인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무상으로 주죠. 돈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유상증자를 하겠죠. 돈을 받고 주식을 주겠죠. 근데 돈이 많다는 거예요. 쌓인 돈이 많고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부분도 좋고 그래서 이 지금 마이클 버리도 팔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종은 비츠로셀인데 이것도 자 요즘에 2차 전지가 날리고 첨보도 날라오고 막 에코프로빈 다 날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리튬 1차 전지 특이하죠. 리튬 2차 전지는 충전 방전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고 1차 전지는 한 번 쓰면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쓰는 알카라인 건전지는 시계도 조금 하면 금방 버리잖아요. 얘는 수명이 10년이 가요. 10년. 10년이 가니까 전쟁터에서 탱크에 쓰이는 거라던가 뭐 전투기에 쓰이는 그런 거에 쓰이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 등산용 무전기라던가 이런 게 쓰이고 멀리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될 건데 우리가 한국전력 검침원들이 와서 전기 검사해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앉아가지고 집에서 보내면 자동으로 되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될 거예요. 거기에 핵심 이 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츠로셀이 비츠로셀이 이틀 전에 여기 나오셨더라고요. 대표님이. 맞아요. 제가 봤어요. 더 CEO라는 시간에 나오셔서 몇 년 전에 이 거래정지 이것만 말할게요. 2017년에 거래정지가 1년이 됐어요. 이게 왜 거래정지가 됐죠? 여기 이 부분이. 회사가 불타버렸어요. 공장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회수가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눈물을 비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이 공장이 다 타버려가지고 장사를 할 수가 없어서 1년 정지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주가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직원분들과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CEO석에 나오는 것도 보니까 회사의 IR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중소형주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알리셔야 돼요. CEO분들이. 그래서 비츠로셀도 지금 마이클 버리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관점에서 장기적인 중소형주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여러분이 종목 선택이 어렵다면 이렇게 대가들을 그냥 따라가는 거 뭐 이게 뭐가 부끄럽나요? 내가 발굴 안 했다고? 그냥 잘하는 사람 거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 가치 중소형주 이제 집중투자들 이렇게 놀라운 수익률을 거두고 있으니까 마이클 버리의 관점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이클 버리의 시각에서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 가치주 4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색다른 뷰 신일섭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